대입 특기 사항이라고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부 기록에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불법이에요. 불확실한 거에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적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세특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 상담을 참 많이 하고 계신데 보통 한 몇 학년 때부터 입시 상담 하러 오나요? 이 입시 상담이란 것도 이렇게 활성화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요즘에 약간 입시에 관심 없는 부모님, 아버님들은 대입 상담 컨설팅을 돈 주고 받는다 그러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얘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뭔 상담을 받아. 상담 받는다고 이거 성적 올라가? 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랬어요. 제 얘기 하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제가 이거 에듀소스 하기 전까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없다가 이제 이 대입이 그 학력고사나 수능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전략이 필요하니까 이제 컨설팅이 이제 시장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입 상담 3학년이었어요. 고3. 그렇죠. 수시 원 썼을 때 선생님 어디를 써야 붙을까요? 맞아요. 요게 대입 컨설팅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1, 2학년 부모님들이 더 많으세요. 저희 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하는 비율도 1, 2학년 역전이 됐어요. 예전엔 80%가 3학년이었는데 지금 1, 2학년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현재 대입이 2학년 때 대부분 끝나거든요. 2학년이 끝나면 대부분 대입이 끝나버려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1, 2학년 때 상담을 받고 3학년 때 상담은 이제 그 입시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역술인한테 가죠. 점치면. 예. 이제 이거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다른 영역으로 가야 된다. 이제 실제로 제가 우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역술인 분들이 연초가 대목이 아니라 수시철이 대목이에요. 예. 그래서 1, 2학년들 심지어 저희 연구소에서 이번에 초중등 상담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관심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전략이라는 거는 이게 로드맵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되게 집착하세요. 저학년 부모님들이 로드맵. 그럼 로드맵 그 성영수 씨는 자녀분들이 초등학생인가요? 예, 그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사모님이 교육 관심이 많으시면 제가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이제 타겟이거든요. 그래요? 사교육 시장에 이제 들어온 아이들, 이제 웰컴. 예, 금맥과 같은 아이들, 금맥. 힘들어요. 예.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어떤 수준 해야 되고 5학년 때는 어떤 수준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로드맵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저는 제 인생이 제가 전략한 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었거든요. 지금 대입도 똑같아요. 교육도. 어차피 부모님들이 짜준 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학년 때는 군말 안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리 아이가 로드맵대로 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아이들이 갑자기 사춘기가 와가지고 그냥 손 놔버리는 것도 많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대입 전략이라는 거는 유동적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않는 포인트에서 뭔가가 터질 수 있고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미술할게 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또 잘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로드맵을 짜서 우리 아이 의대에 가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동적으로 짜고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그냥 그 위기다 싶으시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그때 이제 아이들과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다시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위기다 싶으면. 그러시군요. 야, 그 초등학교 4, 5학년이 이제 그 업계에서 이제 금맥이죠. 통하는군요. 예. 어쩐지 요즘 제가 하는 이 활동 중에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에듀소스. 에듀소스 녹화 날입니다. 여보 잘 다녀오시고 좋은 분들 얘기 많이 좀 듣고 와요. 이렇게 제 방송 활동 관련해서 최근 한 10년간 단 한 번도 격려하지 않았던 제 아내가. 네, 우리 소장님이 항상 이렇게 팩트를 잘 짚어주셔서 저는 소장님 말씀 나오신 영상들 찾아봤을 때 좀 고민이 사라지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어머니들께서 좀 필요 없는 고민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3가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진로. 이게 이제 필요 없는 게 제가 뭐 어머니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세요? 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냥 괜히 고민했다. 어. 굳이 안 했어도 될 고민을 내가 왜 했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대입에서 진로가 이제 사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종합전형은. 이 아이가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고 또 어느 학과에 관심이 있고 그럼 그 활동이 연계돼서 이런 식으로 대입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몇 년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학들이 평가를 했고 선발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진로가 정해지고 학과가 있고 그럼 그거에 맞게 뭐 수행평가든 뭐든 동아리 활동도 해. 너 교양 가고 싶으면 교양 동아리 해야 돼. 너 의예과 가고 싶으면 생명과학 동아리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진로를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진로 상담하셨잖아요. 네. 자네만 뭐야 물어보잖아요. 저는 네. 그거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부에서 왜 물어보냐는 얘기예요. 성인들도 진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할 텐데. 아니 초등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도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장래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어요. 맞아요.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자꾸 물어보잖아요, 어른들이. 그거 없다 그러면 왜 없니? 너 없으면 안 되는데 자꾸 길어지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대답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힙합 전사에 그러면 너 왜 그러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했을 때 빨리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직업. 선생님 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 변호사가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진로 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이제 강요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진로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 대입 과정에서는 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교과 전형 내신 성적으로 갑니다. 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 안 중요합니다. 성적에 맞춰서 갑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진로를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대학에서는 진로 부분을 일단 평가하지 않는 지가 오래됐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오해가 하도 있어서 올해 초에 그 이제 주요 대학들 연세대부터 해서 몇 개 대학들이 종합전형과 관련된 이 책을 한 개 낸 게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제 선발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꾸 특정 학과에 맞는 활동을 진로와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이제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로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학교 생활을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그걸로 평가할 거다라고 정확히 여기 써놨어요. 지금. 그래서 진로가 있다, 명확하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없으면 괜히 만들지 마세요. 자꾸. 좋은 말씀이네. 네. 다음 고민은 무엇일까요? 엄마의 정보력. 어허. 이건 대부분 다 중요하다고들 요즘 중요하죠. 하던데. 그 대치동에서 명언과 같은 말이 있죠. 아이가 대학을 잘 가려면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아주 명언과 같은 말이 있는데 그냥 되게 간단한 거예요. 아이가 내신이 1등급인데 엄마는 교육에 관심이 없는 아이. 아이가 내신이 5등급인데 엄마는 교육에 되게 관심이 있는 아이. 또 어떤 엄마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당연히 다 전자한다고 하세요. 전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적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성적이 비슷하면 그래도 정보력이 아닙니까? 그게 일부분 맞아요. 맞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맞았어요. 제가 처음에 수능 강사였는데 사회탐구를 가르쳤는데 그때도 이미 수시 비율이 60%였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다 수능으로 뽑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정보력이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걸 수시 정시를 몰라서 못 가거나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을 몰라서 못 가는 아이들은 없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진학 선생님들이 이 적절한 진학지도를 해주세요. 충분히. 예. 그래서 대입 정보가 없어서 우리 아이가 막 낭패를 보는 일은 지금은 없다. 예. 그리고 그 최근에 대입 정보의 문제는 예전에는 없었던 게 문제였다면 지금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대입 정보가. 맞아요. 지금 뭐 유튜브에 대입 교육 관련된 내용도 엄청나게 많고 그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대입 설명회 같은 거 해도 설명회 다 달라요. 그럼 그 홍수를 맞게 되니까 그걸 구분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아이가 공부 성적을 잘 나가게 하는 데만 관심을 두시고 이러면 나중에 해결이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듯이 정보력이 많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예, 기본적인 정보, 기본적인 내용만 다룰 줄 아시면 아이가 성적이 좋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네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저 다른 엄마들처럼 좀 많이 알아서 우리 애한테 더 알려줘야 할 텐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사실은 크게 보면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적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정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최소 기초적인 정보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아이들 대학 진학 지도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정보 우리 아이 맞춘 정보를 조금 더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에 우리 아이의 성적과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정보를 얻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대치동 설명회 가시면 대부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몇 명 가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근데 우리 아이가 성적을 보니까 얘는 지금 서울대 연고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 생에 해야 될 것 같고 얘는 서울만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얘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의 정보만 얻으시면 돼요. 그 상황에 맞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고민. 사교육비. 저걸 고민하지 마시란 얘기는 사교육 너무 많이 시키질 필요 없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저는 사교육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저한테도 이제 화내. 아니. 예, 그래서 저는 사교육을 잘 활용하면 되게 좋다고 봐요. 저는 내가 우리나라 사교육은 전 우주 최고 수준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내가 가진 게 경제력이 이건데 사교육을 이만큼 하려 그러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집에 돈이 쌓여 있다 하세요. 제발 좀 많이 써주세요. 저한테 저희 유튜브에도 좀 많이 써주시고 제발 좀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사교육비만 쓰는 걸 추천하고 만약에 사교육비 지출이 조금 힘들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 부족하면 수능 대비는 요즘 좀 힘들어요. 수능을 대비하는 건 이제 그 부동산 그 광고 사셨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공인중개사를 저 혼자 막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등록을 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네, 동영상 강의. 수능도 뭔가 사교육 지출, 뭐 인강 그리고 주요 인강 선생님들의 어떤 오프라인 수업 그리고 뭐 컨텐츠들,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같은 머리라면 효율적이거든요. 다만 내신 관리는 사교육의 영역에서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전교 최상위권 학생들이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예.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만 잘 관리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으로 의대도 갈 수 있고 뭐 다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 상황에 맞게 우리 가정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포인트를 딱 짚어서 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저 많은 분들의 고민이 좀 해결됐으리라 보고요. 구독자분들께서 사전에 질문 주신 거 끝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중3 아이 학부모입니다. 고입 관련 질문입니다. 아이는 메이저 의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요. 학교에서의 뭐 등수나 가내신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지만 중2 때 담임 선생님께서 과고 준비를 권유하신 걸로 봐서는 상위권인 듯해요. 중3 담임께서는 자사고든 일반고든 상관없다. 분위기도 안 타고 수행도 여자친구들한테 밀리지 않을 꼼꼼한 성격이다. 아이는 의대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곳이면 어느 고등학교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보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본인 피셜 상위권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저희 아이의 경우 일반고, 자사고 어디를 진학해야 할까요? 수능 비중이 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 부분은 좀 약간 멘탈이 약하시면 지금부터 하는 말은 차라리 안 들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아니면 누워서 드시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누워서 들으세요. 아니 이분이 뭐 실수했어요? 실수한 건 아닌데 네, 이게 뭐... 제가 왜냐면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 이런 유형의 예. 질문을? 이런 식의 질문 되게 많고 제가 항상 답변하는 게 있어요. 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벌써 밭을 고르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유리할까요? 이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계속 이 질문 관련해서 또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메이저 의대는 목표로 할 수 없습니다. 메이저 의대는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늘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딱 운도 맞으셨네요. 필요해요, 운도. 왜냐면 나도 이제 전문가 다 돼가는 예. 메이저 의대를 하늘이 내려줘요? 특히 저학년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메이저 의대, 뭐 서울대 의대, 뭐 성균관대 의대,
뭐 울산대 의대, 뭐 카톨릭대 의대, 뭐 연세대 의대 이런 데는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있는 뭐 전북대 의대, 경북대 이런 데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의대 자체가 다 매우 어렵습니다. 맞아요. 저는 삼류의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삼류의대가 어딨어요? 그 의대 들어간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학생들이에요, 사실상. 어느 정도 운도 필요하고 거의 뭐 전국 탑에 들어가는 실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목표로 해버리면 계속 시험을 칠 때마다 좌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고등학교 나와서. 예를 들어서 메이저 의대 노릴 거면 고등학교 1학년 중앙고등부터 올 1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가 2등급이 나왔다고 봐요. 그럼 그거 어떡할 거예요? 애 스트레스, 엄마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의대는 노리지 말고 학업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학업.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의대 노리지 말고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하세요 하거든요.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하고 수능에 만점이 맞으면 의대를 가는 거고 만점에 약간 모자라면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해서 다만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네. 어떻게든 메이저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진학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약간 높을 수 있다. 예, 확률적으로. 근데 무조건 간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좀 걱정은 여기 수행대 여자들한테 안 밀리고 그리고 뭐 지금 부모님이 이 아이가 공부를 되게 지금 의대를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잘하겠죠, 당연히. 근데 중학교 성적은 성취도 평가라서 A를 비율로 주고, 그러니까 이제 A를 다 줘요, 웬만하면. 3, 40%씩 줘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1등급 4%만 주는데 중학교는 A 성적을 30%, 40%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에 거품이 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우리 아이가 메이저 의대를 도전할 만한 그런 학업 역량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지도 한번 굉장히 보셔야 돼요. 솔직히 중3인데 의대를 노릴 정도의 역량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장 수능을 쳐보면 됩니다. 당장 수능을 쳐가지고 대부분 1등급 정도가 나오면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중3이요? 예, 수능을요? 예. 네, 지난번에 다른 전문가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긴 네, 했어요. 네. 이게 진짜 지금 수능을 쳐봤을 때 네. 바로 이렇게 1등급 이상 성적이 나오면 예. 잘하는 건 맞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면 좋다는 거는 거기에서 일단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전국 단위 가면 무조건 의대 가는 게 아니에요. 음. 전국 단위 자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상산고, 이제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이 일단 의대 진학하는 학생들 수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 환경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현재 의대 진학의 핵심 키워드는 수능 성적이에요.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가 높고 학생 종합병도 수능 최저가 높고 물론 없는 데도 있긴 하지만 수능은 당연히 거의 만점에 가깝게 성적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수능이 핵심 키워드인데 그런 전국 단위 자사고가 수능 경쟁력을 갖춘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3인데 수능을 쳐서 거의 1등급이 나올 만한 애들이 이미 거의 다 진학을 그걸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예전 같은 느낌이죠. 야 무조건 꼴찌를 해도 그 학교 가 이런 느낌. 예, 그 이런 느낌으로 말씀이시군요. 이제 진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이해가 이제 잘 가네요. 네, 두 번째 질문 있는데요. 내년에 중학교 입학하는 아이인데요. 소도시에 살고 있는데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을 위해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아이가 잘 된다면 어떻게는 이사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추천합니다. 이사를 갑니다. 아 이거 안 누워도 돼요? 네, 이분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앉아서 들으셔도 예, 앉아서 들으셔도 돼요. 아, 예. 괜찮네요. 예, 그 지금 현재 교육 환경이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학업 영향적으로. 그런데 지방 소도시는 그래도 시가 붙어 있으니까 농어촌 전형 활용을 못 하고 군 단위는 농어촌 전형 활용이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요. 내가 농어촌 자격을 획득하잖아요. 너 뭐 지금 대치동에 살고 중학교 때 다 수능 이미 1등급이야? 상관없어요. 나는 너랑 경쟁 안 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농어촌 아이들끼리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농어촌으로 전학을 가는 것 자체가 무조건 혜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농어촌으로 가는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일단은 학생 수가 요즘 워낙 없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일단 인원이 적어서 많이 불편해요. 내신 관리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인프라, 그다음에 교육 관심도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시되 교육의 관심도는 그 교육 중심부 느낌으로 부모님들께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농어촌 학교 갔는데 여기서 1등을 한다. 그러면 그게 농어촌 학교에서 1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의 지표로서 얘가 어느 정도 위치는지 계속 확인을 하시고 인강 같은 거 교육 인프라가 좀 약간 떨어지니까 사교육은 인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때는 좀 정보력이 필요해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예. 아, 그렇군요.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그 할당된 그 수가 적죠? 예. 그렇죠? 예, 농어촌 학교가 군 단위 네. 학생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농어촌 인원이 계속 줄잖아요. 네. 그런데 농어촌 전형 선발 인원 자체가 줄진 않거든요. 그게 맞춰서 비례해서. 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해서 농어촌 인원 자체를 계속 줄어들진 않고 정원에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환경적으로는 농어촌이 매우 좋다. 아. 예, 좋습니다. 아, 네, 소장님 너무 명불허전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가슴이 저 뻥 뚫리는. 네, 유익하고 예,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